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학생 창업 유망팀 300 전반기 후속 엑셀러레이팅 성과 공유회에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김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주관하는 2021 학생 창업 유망팀 300 전반기 후속 엑셀러레이팅 성과 공유회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2016년부터 개최된 국내 최대 학생 창업 경진 대회인 학생 창업 유망팀 300을 통해서 선발되었던 선배 창업팀 중에 시드 투자 유치를 위한 약 3개월의 육성 과정에 참여한 5개의 스타트업 기업이 그간의 성과와 향후 사업 계획을 세상에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아까 무대 뒤편에서 리허설을 지켜봤었는데요. IR 순서를 기다리는 5개의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굉장히 긴장 많이 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따뜻한 눈빛으로 이 성과 공유회를 바라봐 주시면요. 조금 더 긴장 풀려서 힘내서 발표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IR한 5개의 팀은요. 각각 5분 발표와 5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5분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 결과에 따라서 이번 육성과정 운영기관인 나눔 엔젤스를 통해서 최소 1억 원 이상의 직접 투자 및 연계 투자를 받게 됩니다. 오늘 성과 공유회는요,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이 끝날 때까지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이벤트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번 성과 공유회는 2021 학생 창업 유망팀 300 페스티벌의 부대 행사도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선발된 학생 창업 팀 300팀의 사업 아이템을 여러분들이 직접 모의 투자하는 모의 투자 대회 국민 평가단도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나 방송이 꼭 끝난 후에도 국민 평가단으로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1억 원의 투자금의 방향을 결정 지어 주실 5분의 심사위원단을 소개해드리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된 심사위원분들께서는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컴퍼니 K파트너스 도재원 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원익투자파트너스 조성우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NH증권 프라이빗뱅킹 서재영 상무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어서 MB인베스트먼트 최현중 책임심사형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진투자증권 윤태빈 차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IR 발표에 앞서서 지금부터 특별한 경품이 준비되어 있는 이벤트 참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는 2가지로 진행됩니다. 오늘 현장에서 진행되는 실시간 채팅 이벤트와 피칭 세션을 시청해 주신 후 참여하시는 댓글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가지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첫 번째 실시간 채팅 이벤트는 10만 원권 모바일 문화상품권 2장, 베스트셀러 투자서적 30권, 스타벅스 기프티콘 50개, 총 50개죠. 50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잠시 후 5개의 팀이 IR을 진행하게 될 때 팀별로 발표를 해요. 그때 질의응답과 이어지는 10분 동안 지금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 방송 그리고 채팅창에 각 팀에 대한 질문과 이메일 주소 함께 남겨주시는 분들께 행사 종료 후에 추첨을 통해서 무작위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나갈 예정이고요. 베스트셀러 투자 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남겨주신 질문은 저희 스태프들이 취합을 해서 이따가 제가 5개의 팀이 이렇게 IR이 끝난 후에 이어지는 Q&A 세션에서 소개해드리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당첨자분들께서는요, 남겨주신 이메일 주소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칭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시청을 하셨는지 제가 아주 또 간단한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의 정답은 영상 더보기란
네, 더보기란에 있는 구글 폼에 연락처와 함께 정답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문화상품권 10만 원권을 두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무려 깜짝 놀랐어요. 최신형 아이패드 프로와 에어팟 프로 인스탁스 경품이 기다리고 있는 댓글 이벤트는 오늘 발표하는 5개의 팀의 IR 피칭을 들어보신 후에 심사위원의 입장이 되어보는 이벤트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IR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R 발표는 각 팀의 대표님들이 직접 해주시겠는데요. 팀당 5분의 발표와 5분의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착용한 후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발표를 진행하는 점 여러분 널리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입니다. 국내 최초 서브컬처 전문 스트리밍 서비스 뮤즐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서브컬처 음원 전문 스트리밍 서비스 미온 발표를 맡은 뮤즐리 대표 신용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니메이션은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된 문화시장을 뜻합니다. 예시로 화면에 보이는 애니메이션은 OST와 게임이 순차적으로 출시되어 모든 분야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서브컬처 게임의 결제 금액으로 주목할 점은 1인당 평균 결제 금액입니다. 서브컬처 시장은 주곡이 매니아로 타 시장에 비해 유저수가 적지만 유저 개개인의 충성도가 높아 결제 금액이 상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유튜브 영상은 애니맥스 채널에 업로드된 애니메이션 엔딩곡 영상으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국내에서만 시청 가능한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400만이 넘는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상당한 수요가 서브컬처 시장에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관련 행사나 관련 기업들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애니메이션 행사인 AGF는 1년 만에 관중 4만 명을 달성하며 그 입지를 다지고 있고 국내 최대 애니메이션 OTT 시장의 라프텔은 창업 지원을 받은 후 리디북스의 1순위기 직전까지 678%의 매출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서브컬처 시장과는 다르게 음악 시장에서는 서브컬처 음원을 전문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도표는 저희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7,392명에게 서비스 시안을 보여주며 조사한 자료들입니다. 서브컬처 음원은 수요자는 많으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서비스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들은 유통사, 레이블사와 직접적인 계약을 통해 곡을 좀 더 빠르게 들여오고 독점 계약을 통해 타사에서 지원하지 않는 약 100여 곡의 음원을 초기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음원 공급을 위한 유통 플랫폼을 제작 준비 및 계약 성립을 완료하였으며 이제 계약을 마치고 유통사 설립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서브컬처에 대한 고객 데이터와 경험으로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며 독자 개발한 DRM 도입과 수년간 수집합 J-POP 음원 데이터를 토대로 서비스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미온 서비스는 서브컬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로서 국내 스트리밍 사이트 평균 22,000곡보다 3배 많은 6만 곡들의 음원들로 준비됩니다. 곡별 해시태그 방식의 메타데이터를 도입하여 사용자의 선호도에 따라 빈도 분석하여 뮤즐리에서 제작체 제작한 AI를 통해 사용자에게 추천하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메타데이터 방식을 도입하였기에 애니메이션 제목만 적거나 원어 그대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진은 실제 제작된 웹키만 1차 시스템입니다. 앨범별 정리, 검색 기능, 가상 기능 등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베타 테스트를 1월부터 3월까지 진행하였으며 현재 유저 피드백을 수용하여 디자인 개편 및 기능 고도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뮤즐리는 베타 테스터를 위한 와디즈 펀딩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해당 과정에서 서포터분들은 서브컬처 곡들을 우리나라에서 합법적 루트로 제공하는 것이 없어 아쉬웠는데 이러한 서브컬처 계열의 음악적을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곳이 생겨서 매우 반갑다고 이야기하시며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와지즈 펀딩을 통해 서부터 273명과 기타 관계자인들을 포함하여 총 300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해당 기간 중 고객들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간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베타 테스트에 참여하신 고객들은 유효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시며 서비스에 대한 홍보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진행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멜론과 벅스 등 대형 음원사들은 저작권 협회에 등록된 서브컬처 음원 중 전체 25% 내외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서비스는 이제 국가 제한이 일어나 듣지 못하는 음원이 대부분이며 더불어 국내에서 서브컬처 음원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업체는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미온은 빠르게 서브컬처 음원을 공급하기 위해 음원사 4곳, 유통사와 서브컬처 관련 기업들과 협력하여 유명 아티스트들과 이미 계약을 성립하였으며 지속적인 음원 관리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미온 서비스는 해외 음원 유통 및 고음질, 독점 음원에 대해 타 음원 사이트에 비해 우위에 있습니다. 4만 명이 모이는 국내 애니메이션 게임 행사 AGF에 참가하여 예비 고객들에게 판촉물과 서비스를 시연하며 마케팅하게 됩니다. 또한 예비 고객들이 방문하는 서브컬처 전문 서점에 협업 광고를 배치하여 고객들에게 자연스럽게 유치하며 각 지역 전문 서점 리스트를 이미 확보하였으며 이미 새 지역은 구두 계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총 3가지로 구성되며 주로 고객들의 월정액 요금제를 통한 수익이 일어나며 부가적인 서브컬처 관련 광고나 기타 이벤트를 통한 수익도 존재합니다. 사용자에 제공되는 월정액 요금제의 종류입니다. 고객들의 사용 패턴에 따른 다양한 요금제를 제공하며 이제 FLC 원본 음원이나 이제 기기 동시 접속과 같은 기능을 구현하는 프리미엄 요금제에서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들은 매니아를 위해 모인 매니아로서 이 사업에 대해 그 누구보다 많은 이해력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지원 사업을 통해 저희 팀과 사업은 이제 성장 가능성과 시장의 수요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대표는 국내 최대 서브컬처 커뮤니티 운영진으로 활동하여 고객에 대해 많은 이해와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정보보호 개발과 경력을 토대로 팀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5년간의 손익분석입니다. 고객 4만 명 달성 시 순익분기를 달성하여 총수익 37억을 예상하고 있으며 서비스 오픈 4년 후 15만 명 달성 시 총수익 100억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은 이제 국가 지원 사업과 민간 투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저희 뮤즐리는 미온을 제외한 다른 부가 사업 또한 진행하게 되는데요. 서브컬처 이제 캐릭터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IP 기반 사업과 커져가는 웹소설 시장에 맞춘 웹소설 출판 사업, 서브컬처 매니아들이 열광하는 서브컬처 콘텐츠 사업 등 총 3가지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서브컬처의 함축이 빛이 될 뮤즐리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시장인데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서브컬처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하면 기존 음원 유통사들 예를 들어 멜론이라든지 이런 대형 플레이어들도 이 시장을 주목을 하고 빠르게 진입해서 거기서 수익화를 하길 바랄 텐데 대표님 아까 발표하신 대로면은 그들이 조금 늦다. 우리의 장점은 빠르다. 예,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대형 사업자들이 그게 좀 늦장 대응을 하고 있는 이유라든지 우리가 그들보다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당 음원사들이랑 이제 계약을 토대로 계약을 진행하면서 이제 해당 데이터들을 저희가 제공을 받았을 때 해당 데이터가 일본 음악 쪽에서만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메타데이터가 섞여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해당 부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 같은 매니아들이 아니면은 이 데이터가 뭔지 정확하게 밝혀내기 너무 힘들 정도로 분리가 되어 있었고 해당 데이터를 정리하는 작업 자체가 아무래도 인력적인 자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음원사들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지 않다고 저희는 확인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제 이러한 데이터들을 자동화 또는 정렬하는 시스템이 저희도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이 어려운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음원사들이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데 각 음원사들마다 데이터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자동화할 수 없었고,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서브컬처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를 정렬을 하고 가공을 하는 작업을 거쳐야만 결국에는 이러한 데이터들이 고객의 만족도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주시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대표님 지금 6만 개 IP 모았다고 하는데 지금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퀄리티 있는 IP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확보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이제 독자적인 IP를 확보하기 위해서 네오위즈나 다른 스마일게이트 또는 이제 샌드박스 네트워크 쪽인 MCN들이랑 또 조금 저희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MCN들에서 제작되는 오리지널 앨범들이나 이제 관련 게임 내에 삽입되는 OST 같은 것들도 저희가 조금 확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해당 컨택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컨택을 진행하고 있으며 KOCCA랑 조금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컨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I 추천 서비스 얘기하셨는데요. 그걸 아마존 걸 쓰는지 독자 개발은 힘들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천 서비스를 할지 그걸 좀 상세히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다양한 메타데이터 방식을 도입하였기에 해당 메타데이터들을 태그를 저희가 정렬을 해서 해당 태그를 이제 사용자 빈도 분석을 통해서 사용자가 이러한 부분에 이제 다양한 이제 음원들을 들었으면 해당 부분에 맞는 이제 데이터들을 정렬을 한 다음에 그러한 데이터들에서 가장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퍼센테이지를 매겨서 이러한 퍼센테이지가 가장 높은 값을 사용자에게 추천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네, 되셨을까요? 자,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은 5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채팅창에 여러분들을 남겨주시면 추후에 시간 가져서 다시 궁금한 점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뮤즐리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차량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팀 주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차량 활용 광고 플랫폼 캐시 플러스를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모빌리티의 리워드를 더하다라는 키워드로 개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모빌리티 광고 플랫폼 캐시카 플러스의 임미덕입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일반인 누구나 내가 소유한 차량을 활용해서 기업의 광고를 대신하게 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들 또한 기존에 사용하던 버스나 택시, 영업용 차량이 아닌 잠재 고객인 일반 차량을 활용하기 때문에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광고 효율을 낼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영업용 차량에 진행되던 모빌리티 광고들을 일반인의 차량을 활용해서 진행함으로써 광고 비용의 효율성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 등을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는 일반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누구나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스티커나 다양한 기업을 내가 직접 선택하게 함으로써 훨씬 더 가치 있는 경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현재 저희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셔서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어떠한 광고가 얼마를 붙이면 되고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광고를 진행하시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베타 서비스를 진행하였고 DAU 기준 250에서 300 그리고 총 매칭 차량은 약 150대를 진행을 하였고요. 홈페이지 DAU는 약 1000을 달성하였습니다. 이 이후로도 저희는 개인 차량 약 3000명까지 확보 이후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광고주 사용자단뿐만 아니라 저희는 광고주에게도 많은 베네핏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버스나 택시에는 제공되지 않던 광고의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용자들이 우리의 광고를 진행했고 몇 킬로미터를 뛰었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도로 위에 있었는지 등에 대한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광고의 신뢰성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이시던 전광판 그리고 현수막 등에 대해서 진행하던 광고들을 개인 차량을 활용해서 훨씬 더 많은 곳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에 광고를 진행함으로써 저희는 보다 경쟁력 있는 광고 플랫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타다 스티커 한 번쯤은 다 보셨을 텐데요. 누구나 아는 친숙한 차량용 스티커를 활용해서 기업의 광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주목도와 높은 효율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차량 한 대당 약 2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의 가격을 한 달 기준으로 받고 있고요. 현재 현대이노션과 그리고 조선일보 등 다양한 광고주와 미팅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7년도 도전 K 스타트업을 통해서 처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KBS 방영 이후에 저희가 2018년도에 행안부 측에서 개인 차량에 대한 광고는 불법이다라는 통보를 받아서 사업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저희는 산자부와 과기부, 행안부와 협의 끝에 국내 최초로 개인 차량에 대한 광고 실증 특례를 얻어 사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서비스를 했을 때 많은 사용자들에 대한 좋은 피드백을 받았고 그것을 토대로 사용자들의 일상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졌던 특허와 그리고 이번에 산자부를 통해서 받게 된 실증 특례서입니다. 저희는 실증 특례 이외에도 다른 산업 간의 이해관계 등에 대해서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 광고 대행사들과 함께 성장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현재는 기아차와 KT, 유동 인구와 그 차량 분석에 대한 차량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함께 5개 광고 솔루션도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광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개인 차량들이 그러면 주행을 하면서 예, 광고주들이 원하는 걸 이제 노출을 시켜줄 텐데 이게 어느 기간 동안 뭐 일정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됐다 이 정도는 파악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결국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건 효율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 이외에 또 광고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을까요? 그 지표를 저희가 기존에는 없었던 방법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전체 키로수와 노출도 이런 것들을 저희가 노출시켜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버스, 택시 같은 경우는 아무런 데이터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 마케터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 자체가 없었는데 저희는 이러한 시도들을 통해서 계속 고도화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들을 해석하는 영역은 저희는 퍼포먼스 마케터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 주신 효율에 대한 부분은 정말로 얼마나 노출이 되었는가는 각 산업에 대한 아이템이나 광고 디자인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지표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광고주들은 어떻게 예. 모집할 것인지 예, 아니면 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유입시킬 건지 네네. 그런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좀. 네, 저희가 지금은 애초에는 저희가 스타트업 소상공인들 위주로 광고주 영업을 진행을 하다가 지금은 큰 광고 대행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새로운 광고 채널로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 대행사는 많은 광고를 현재 가지고 있어서 광고 채널을 찾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개인 차량이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얼마나 거리가 운행이 되면서 광고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운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부착하고 광고를 진행을 하는 건데 저희가 키로수에 따라서는 데이터를 사진과 그리고 그 입력하는 란에 따라서 체킹을 하고 있고 GPS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 진입 장벽 같은 거 있잖아요. 일단 우리만 할 수 있나요? 아무나 할 수 있나 앞으로 어떻습니까? 일단 실증 특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업체는 2년 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사업을 중지한 것도 불법이어서 중지를 했었던 거고요.
네, 개인 차량을 이용한 광고였어요. 고유가 시대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세 번째 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시대죠. 비대면 신체 지수 예측, 엔진 활용, 맞춤 의류, 제작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MSMC 팀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와 환경을 동시에 챙기는 스마트 맞춤 제작 의류 브랜드 선셋의 대표 김민규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처럼 뭔가 본인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많이 보이지 않나요? 혹은 본인이 이렇게 입고 계시진 않나요? 우리는 지금껏 20cm가 가까이 나는 키 차이에도 몸무게에 따라 똑같은 사이즈의 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의류 사이즈 체계는 지극히 생산자의 편의를 위해 구성되어 있던 체계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정확하게 내 체형을 반영하는 핏의 옷을 입는 것은 약 18%의 표준 체형을 가진 소수에게만 허락된 행운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실제로 입어보지 못한 채 구매하는 온라인 의류 쇼핑몰의 평균 반품률은 30%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은 핏과 사이즈 미스로 인해 발생합니다. 반품 처리 비용은 보통 택배비 정도만 예상하시는 것과 다르게 최소 10,000원 이상의 실제 처리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판매자의 처리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고객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또한 의류산업은 석유산업 다음으로 환경에 큰 피해를 끼치는 2위에 해당하는 산업입니다. 더욱 큰 문제점은 이 큰 공해 중 30%는 사용도 하지 않은 채 재고로서 땅에 묻히거나 불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중의 몇몇 브랜드들은 업사이클이라는 명목하에 재활용 원단을 사용하여 기존 제품 대비 약 2,500원을 더 사용하고 10배가 넘는 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며 이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선셋은 이런 소비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식이 아닌 더욱더 스마트한 방법으로 본질적인 의류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약 2만 명의 정밀 신체 치수 데이터를 분석해 고객 개개인의 신체 치수를 스마트하게 산출하는 엔진을 개발하였습니다. 소비자는 간단하게 나이, 키, 몸무게, 발 사이즈, 그리고 몇 가지 신체적 특징을 선택하여 본인의 몸에 딱 맞는 의류 사이즈를 산출합니다. 선셋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의 취향과 체형을 배려하는 맞춤 제작 의류를 제작합니다. 저희는 주문 제작을 통해 불필요한 재고를 아예 만들지 않으며 지구의 환경 문제와 고객의 사이즈, 핏 문제를 동시에 해결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반자동화 솔루션을 통해 주문부터 소비자가 물건을 전달받기까지 필요한 시간은 단 3일입니다. 선셋은 맞춤 제작임에도 대량 생산에 밀리지 않는 생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 반자동화에 집중했습니다. 저희는 기존 의류 생산 실시 전 작업 지시서 발주, 패턴 도식화, 사이즈 그레이딩 등 평균 3일에 걸쳐 진행되는 복잡한 공정을 사람이 아닌 컴퓨터 자동화 기술을 통해 한 자리에서 1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공정을 준비하여 맞춤 제작임에도 대량 생산 대비 약 10%의 추가 공임으로 의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과 환경에 대한 비전 공유를 통해 섬유도시 대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의류 공장과 MOU를 체결하며 제조 역량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레이저 재단부터 의류용 실크 스크린 인쇄 설비까지 모든 생산 설비를 구비하여 자체 생산도 가능해 제조 원가를 더욱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얼마 전 고객들의 반응도를 테스트해보기 위해 선셋의 가치관을 알리는 첫 번째 카드 뉴스 광고를 집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류 브랜드의 필수 요소인 의류 모델컷 한 장 없는 임시 홈페이지와 광고 집행만으로 유료 테스터를 모집하여 광고비 지출 대비 10배에 달하는 매출의 고객을 유치했습니다. 추후 생산 공정 확립 후 다양한 모델컷과 브랜딩에 자본을 투입한다면 훨씬 더 높은 전환율을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제가 5년간 수많은 고객들에게 사랑받아온 수십 개의 브랜드의 디렉팅과 마케팅을 경험한 노하우를 녹여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동안 쌓아온 모든 노하우를 역량을 총동원하여 선셋에 모두 쏟아내고자 합니다. 저희가 초기 수입 시장으로 잡고 있는 온라인 캐주얼 의류 시장만 하더라도 8조 원으로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진 시장입니다. 저희는 초기 목표를 수익 시장의 0.003%인 24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연습 게임입니다. 국내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고 나면 저희는 한중일 그리고 K컬처에 관심이 있는 동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진출할 것입니다.
저희 팀은 파타고니아, 프라이탁, 올버즈처럼 환경을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추구해 가장 예민한 소비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 것이며 가장 먼저 환경을 위한 본질적인 액션을 취해 분리수거처럼 의류도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를 만드는 것에 앞장서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껏 20개가 넘는 소상공인의 브랜딩 디렉터 역할을 수행해온 대표인 저와 2명의 유능한 개발자, 그리고 홍익대학교 패션디자인대학원에서 패션디자인을 전공한 의류 전문가,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주는 파트너 의류공장까지 각자의 분야에서 모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옷을 우리가 사이즈는 요즘 안 입어봐도 다 알잖아, 그죠? 이 사이즈가 디자인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근데 옷을 우리가 뭐 만들기도 하고 지금 마케팅도 하고 주문도 받는다. 이 사업 범위가 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한 곳에만 집중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하는데요. 한 분야만, 예를 들어서 취향이면 취향에 잘 맞는 옷만 한다든지 뭐. 예. 일단 저희가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가지고 싶은 브랜드를 만드는 것에 더 집중을 하고 싶고, 그리고 저희는 기술적인 기반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디자이너가 더 많은 디자인 기반의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적인 부분도 놓치지 않으면서 기술적인 역량은 이제 초기 세팅 단계에서 많이 완수를 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놓치지 않고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류 생산에서는 이제 핏이나 디자인은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 똑같이 하나로 묶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만 놓고 가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개인의 커스터마이징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단점이 많을 거고, 그렇게 되면 단가가 올라가게 되고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비용도 굉장히 높아질 텐데, 생산 공장 이제 확보라든지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타겟하는 가격대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기존의 의류 산업의 구조를 보시면 각종 유통 마진이랑 그리고 재고에 대한 부담이라던가 그리고 판매 채널의 수수료가 30%가 넘습니다. 판매 채널 수수료가 30%가 넘는다는 말은 이제 의류의 제조 원가보다 수수료가 더 많이 지출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저희는 이런 의류 품질과 관련 없는 가격 거품을 다 걷어낼 수 있도록 저희는 마케팅부터 판매, 생산 그리고 전달까지 다 저희가 직접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의류 브랜드인데 OEM으로 생산하는 게 아니라 자체 생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가 절감 같은 부분을 소비자한테 부담을 안 주고도 충분히 괜찮은 가격대 제품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저희의 저기 표시된 고객이라고 써져 있는데 저희의 주요 타겟하고 있는 고객대가 어떤 고객대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뭐 말씀하신 대로 가격을 다 가성비를 좋게 만들고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결국에는 뭐 저희와 경쟁하는 어떤 카테고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잠재 고객 수요가 어느 정도라고 보시면 될까요? 일단 당장 저희가 눈앞에 확인되고 있는 수요는 MZ세대 중심입니다. MZ세대는 개인화된 커스터마이징에도 관심이 많고 가치 소비에도 관심이 엄청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집행한 광고에 반응했던 인구의 94%가 MZ세대였습니다. 하지만 초기 타겟은 이렇게 MZ세대로 좁혀서 가더라도 결국에는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확장 전개하는 방식을 조금 고민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코로나19 시대에 여러 가지 비대면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직접 입어본 듯한 온라인 의류 서비스 MSMC였고요. 자, 이제 어느덧 네 번째 팀을 만나보실 차례입니다. 네 번째 팀은요, 거리 기반 실시간 공간 정보 제공 서비스 에반 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상 속의 아일랜드를 만들고 있는 에반의 서원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유 시간이라는 게 꼭 생깁니다. 여기 계신 심사위원들도 당장 주말만 돼도 여유 시간이 생기실 텐데 우리는 그때마다 뭘 할지 고민하고 여기가 어디지 하다가 검색을 하고요. 그 다음 잘 안 찾아지면 길거리로 나가서 배회합니다. 그리고 큰 간판을 보고 어딘가로 들어갈 확률이 높은데 이런 순간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50가지 놀거리를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어떨까요? 매년 1,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인구수 70만이 채 되지 않는 제주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전에 정보 검색을 굉장히 꼼꼼하게 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1시간 30분 이상을 다시 정보를 검색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유 시간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 사람들 주변에 굉장히 많은 놀거리들이 현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연결점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초록창을 켜서 인식에도 없는 활동을 고민만 하고 있고요. 또 업체들은 보지도 않는 전단지를 여전히 공항 길바닥에 흩뿌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 이 두 주체를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저희 아일랜드는 제주도 어디에서나 접속했을 때 주변에 50가지 놀거리 정보를 보여줍니다. 가격, 지금 하고 있는지 등 다양한 정보를 쉽게 비교할 수 있고 뭘 할지 결정을 했다면 단 3번의 클릭으로 해당 업체로 찾아갈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고객들은 잘 놀기만 하면 나만의 지도가 생성이 되고 짧은 영상 클립으로 다른 사람들과 내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2,300개 정도의 놀거리 데이터를 저희가 1차적으로 검수해서 업로드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공항에 400개 정도 전단지와 비교를 했을 때 현 모바일 서비스 상에서는 80%에 가까운 놀거리 서비스가 취급되고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네이버와 비교했을 때 정보 탐색 시간은 30분에서 1분으로 그리고 정보 탐색 단계는 8단계에서 3단계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일하게 저희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쉽게 그리고 재밌게 그리고 몰랐던 놀거리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가진 이 다양한 가치를 어떻게 한 문장으로 정의해야 할까를 많이 고민했고요. 아는 만큼 잘 보인다. 그래서 잘 놀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이 알게 해주자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가치에 공감해주는 120명 정도의 서포터즈를 JDC 미스크, 제주창경 등을 통해서 모집을 할 수가 있었고 이 사람들 통해서 바이럴을 일으켜서 올해 말까지 총 5만의 다운로드 수를 만들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결국 많은 고객들이 결국 서울, 대전, 대구, 부산에서 휴가를 온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람들은 다시 주말에 근교로 놀러가서 똑같은 문제, 똑같은 여유 시간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도시별로 서비스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내년까지 총 50만의 다운로드 수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두 주체를 연결하면 궁극적으로 저희는 사람들이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휴가 시즌에 뭘 하는지에 대한 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커스터마이징 데이터를 생성하고 다양한 호스트들과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초기에는 광고, 그리고 중기에는 저희의 메인 모델인 예약 수수료, 그리고 후기에는 데이터 가공 및 판매 수익 모델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총 4번의 창업을 진행한 서원준이고요. 저희 개발팀에는 카이스트와 포항대에서 개발을 담당했던 유태영과 김광현 팀원, 그리고 플랫폼 기획 경험 있는 황재한 팀원과 디자인 역량을 갖춘 김주영 팀원이 함께 제주도에서 오토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할 때를 제외하면 먹고 자고 노는데 모든 시간과 돈을 투입합니다. 잘 먹게 해주는 배달의 민족이 5조의 인수가 됐고 저녁의 고민을 해결해준 야놀자가 14조 원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람들이 은연중에 반나절 동안 오늘 뭐하지를 고민하는 것이 그 크기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이 물음표를 저희가 헤쳐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템이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네이버랑 경쟁하는 느낌도 있는데 네. 왜 이런 아이템을 굳이 하셨어요? 왜 이런 아이템을 했냐면은 제가 우선 창업을 여러 번 해보면서 올해 초에 좀 피벗팅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때 제주도로 한 달 살기를 와서 혼자 좀 회복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 제주도에 놀러 온 사람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더라도 뭐 오늘 할 거 없어 라는 대화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대화를 한 달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하는 것 같다.
이 문제가 크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오토 서비스, 뭐 직방을 예로 좀 들자면 직방 같은 경우도 네이버 부동산이랑 먼저 경쟁을 했을 텐데 대부분의 오토 서비스가 경쟁해야 될 대상은 결국 네이버이기 때문에 뭐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거다. 더 노력해서 네이버가 줄 수 없는 데이터도 우리가 확보해 나가겠다. 뭐 이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제주도에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2,300개 정도의 스토어를 지금 입점이 되어 있잖아요. 네, 뭐 입점이라기보단 저희가 네. 걸러서 업로드 파트너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서비스하고 좀 익스클루시브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 앞으로 지금 2,300개 정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컨텐츠를 얼마나 좀 더 어떻게 좀 안정적으로 또 익스펜션 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우선 두 개를 좀 묶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른 서비스들이 존재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취급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예약 모델을 다는 지금 서비스들밖에 없기 때문인데 저희는 1차적으로 우선 전략을 양을 많이 주자.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가치가 사람들이 뭘 할지 모르니까 다양한 어떤 카테고리를 줘보자라는 첫 번째 전략을 세우고 있어서 처음에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구축하는 걸 목표로 했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로 질문해 주셨던 그 맥락과 같이 이제는 좀 사람들이 더 많이 쓰고 더 가치를 느끼려면 네이버에서조차 검색되지 않고 네이버가 제공하지 못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드론이랑 카메라를 가지고 저희가 입점시켰던 2,300개 그 업체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진짜 좀 양질의 좀 쇼클립의 영상이어도 굉장히 양질의 어떤 그런 사진, 영상 데이터를 제공하려고 하는 게 두 번째 목표고요. 마지막 전략으로는 사실 이 놀거리라는 게 다른 것 예약이 중요한 뭐 잠자리나 먹거리와는 다르게 굉장히 복잡한 어떤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뭐냐면은 이제 캠핑장, 뭐 서핑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서 파도가 기가 막힌 나래 서핑장 혹은 산과 바다가 동시에 보이는 캠핑장 혹은 그저께 참돔이 잡혔던 낚시터 이런 앞에 보는 수식어들이 뒤에 있는 그 명사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수식어를 갖다 붙여서 좋은 데이터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고도화된 어떤 많은 데이터와 고도화된 AI 알고리즘이 필요해서 저희가 그 방면에서 기술자들을 가지고 있어서 좀 이런 수식어들을 잘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최종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공하려면은 우리가 다운로드를 5만 50만 했는데요.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구글 앱스토어에 딱 제주를 치면 우리께 제일 위에 올라오면 다운로드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 어떤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전략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그쪽은 이제 SEO 마케팅 쪽에 좀 해당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딥하게 좀 스터디 중입니다. 에바는 제주도에 위치한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 여행이 막힌 지금 많은 분들이 제주 여행을 가고 계신데요. 우리 이 서비스를 통해서 보다 멋진 제주 여행을 할 날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팀 순서입니다. 마지막 팀 순서 오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 궁금하신 점 잘 남겨두고 계시죠? 자, 마지막 팀 질문도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역 기반 온라인 비대면 처방 약국 플랫폼입니다. 네, 메디버디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하시죠. 병원에 가지 않고 간편하고 안전하게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는 메디버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안준규입니다. 우리는 기존에 고도의 진료나 진단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드시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다시 받고 약국에 가서 약을 구매를 해야 했는데요. 저희는 이런 과정에서 매우 불편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병원 진료, 진단, 그리고 결제, 접수, 그리고 약국 결제까지 저희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 한 번에 진행을 하고 간편하게 약국에 가서
약을 수령하면 되는 원격 처방 시스템을 고안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용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병원과 약국을 선택하고요. 병원에서 진료 진단을 받고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팩스 또는 이메일 또는 저희 서비스 내에 진행되는 원격 처방 시스템에서 전송이 되고요. 그를 통해서 환자는 약국 약제비 결제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약국에 가서 약을 수령하면 됩니다. 원격 처방 시장은 작년 4월 허용된 이후에 40만 건에서 올해 7월 누적 237만 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서비스 이용 수수료와 의약품 도매 마진을 포함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했습니다. 저희의 2022년 목표 MAU는 10만 명이고요. 여기서 발생하는 매출, 목표 매출은 12억 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매출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 원격 처방 의약품 수령 시장이 매우 크기 때문인데요. 국내 의약품 유통 시장은 약 70조 원에 달하고 거기서 약국에 유통되는 의약품 시장은 약 27조 원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추정하는 원격 처방 의약품 수령 시장은 약 1조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아이템을 소개해드리면은 이런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규제는요? 규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도 지금 규제 챌린지에 협의체 기업으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원격 처방 같은 경우에는 의료계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규제 해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의약품 배송 같은 경우에는 규제 해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를 예측해보면 원격 처방 규제는 해소되고 의약품 배송 규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의약품 배송도 잘할 수 있지만 원격 처방 후 방문 수령하게 될 경우에 맞춰서 저희는 다양한 전략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또 이런 질문을 많이 주세요. 경쟁사랑의 차별점은 뭔가요? 저희는 현재 70여 개의 가맹 약국과 약 15만 개의 의약품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 강점에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배경 지식을 설명해 드릴까요? 대면 처방 시스템에서는 병원과 약국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대면 처방 시스템에서는 병원과 약국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과 약국이 붙어 있는 대면 처방 시스템에서는 약사가 의사가 처방 내리는 의약품을 구비해 놓고 있는데요. 반면에 비대면 처방 시스템에서는 약사가 의사가 처방 내리는 의약품을 미리 구비해 놓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처방 조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경쟁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조제 가능 약국을 직접 문의하고 약국을 찾을 때까지 무한 반복해야 되는데요. 저희 메디버즈 서비스에서는 약국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약 15만 개의 의약품 데이터와 70여 개의 가맹 약국을 바탕으로 저희 메디버디는 환자가 약을 찾아 약을 조제할 수 있는 약국을 찾아서 헤매지 않도록 간편하게 도와주기 때문인데요. 저희의 가맹 약국은 서울에 25개, 경기도에 15개, 전국적으로 70여 개가 분포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또 다른 강점도 있는데요. 저희의 타깃 의약품 중 하나인 탈모 의약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비급여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의약품의 가격이 가장 소비자의 중요한 결정 요인인데요. 저희는 의약품 최저가 공급 시스템을 구축해서 최저가로 약국에 비급여 의약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먼저 배경 지식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복잡한 도식에서 저 빨간색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유통 구조에서 보면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CSO 영업조직에 약 110원의 의약품이라 하면은 40원에서 50원 정도의 수수료를 주는데요. 저희는 이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꿔서 저희 플랫폼이 CSO 영업팀의 역할을 대신하고 저희가 직접 도매 시스템을 구축해서 제약회사도 좀 더 많은 마진을 남기고 가맹약국도 좀 더 많은 마진을 남기고 환자도 더 저렴하게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 하반기까지 비대면 처방 솔루션을 완성하고요.
그 다음에 올 하반기부터 도매업에 진출을 해서 내년 상반기 도매업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메디버디 의약품 도매업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최저가 그리고 빠르게 약국에 도매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 고객 반응인데요. 약사와 의사, 환자 모두가 좋은 고객 반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저희 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의약품 데이터 전문가고요. 지금까지도 가장 많은 의약품 데이터를 다뤄왔고 앞으로도 가장 많이 다룰 최고의 약사팀이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의 수상과 특허 실적이고요. 저희 언론 기사에서도 몇 번 소개된 바가 있고 이거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저희가 준비한 어떤 자료인데 저희 배포된 자료에서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메디버디 팀은 간편하고 안전하게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를 표방하고 있고요. 약 70여 개의 가맹약국, 실사용 약국 기준으로 업계 1위 또는 2위로 추정하고 있고요. 약은 약사에게 약사 스타트 팀이고요. 의료와 양료 업무를 모두 고려해서 환자가 약국을 찾아 헤매지 않고 또 의사와 약사가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저희가 도매업까지 구축을 해서 의약품을 최저가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똑딱 굿딱 이런 거 잘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회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냥 우리가 뒤따라가는 느낌이 있는데 거기서는 실시간으로 리얼타임 연동을 돼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병원에서 딱 우리가 처방을 하면 바로 약국에 찾아오면 되는데 우리는 이 처방전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닌가요? 좀 저희 시스템에서 똑같이 처방전을 약국으로 바로 보내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자들은 바로 그 선택한 약국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환자들을 어떻게 유입할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 사람들은 다 이미 연동돼서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오게 할 방법이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똑딱 같은 경우는 사실 비대면 처방을 원격 처방이나 비대면 처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유사한 업체 중에 굿딱이 그나마 좀 이쪽에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경쟁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 환자 같은 거 보면 저희도 다양한 고민이 있는데 커뮤니티 저희는 이제 저희 타겟이 되는 의약품 군이 있습니다. 저희는 의약품 군으로 타겟을 설정하는데요. 그 타겟 의약품 군을 사용하는 환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바이럴 마케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네. 그 전국의 약국에 그 재고돼 있는 약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1위로 많이 가지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15만 개 의약품 데이터요? 네, 그런 데이터는 저희가 어떻게 모았고 그게 저희가 누구나 모을 수 있는 건지 그거에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을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 좀 양해를 드리는데 저희가 이 구축한 15만 개의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공공 데이터에서 의약품으로 그냥 따오는 그런 데이터랑은 좀 질적이나 양적으로 다르고요. 저희는 이게 함량이나 그리고 제형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그 라벨링 해가지고 별도로 섹터를 나눠가지고 저희가 지금 데이터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지금까지 구축한 거 외에도 지금 계속 구축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지금 약사랑 약대생 몇 명이 붙어가지고 이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함부로 누구 다른 경쟁 업체들이 감히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저희 큰 장점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메디버디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잠시 쉬어가는 시간으로요. 2021 학생 창업 유망팀 300 전반기 후속 엑셀러레이팅 저희가 지금까지의 성과를 함께 살펴보시는 영상 시청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이번 2021 학생 창업 유망팀 300 후속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요. 학내벤처 팀들 중에서 굉장히 우수한 5개 팀만 선정이 됐어요. 이 팀들이 얼마만큼 투자자한테 투자자 관점에서 이 사업화 모델을 잘 피칭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집중했고요. 서비스를 정식으로 런칭하기 전에 우리가 투자자에게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찾아서 맞춰서 도움드릴 수 있는데 최대한 집중을 했습니다. 특히
특히 3개월 남짓되는 짧은 기간 안에 거의 스파르타식으로 투자자들과 1대1로 매칭해서 IR 교육이라든가 Q&A, 대응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U300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업의 이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고 투자자분들이랑 계속해서 매칭을 해주시고 그분들 앞에서 IR 발표를 하고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분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것들을 바라고 있는지 배우게 됐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우려하시는지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열정적인 그런 창업팀 만난 게 지금 저한테는 유의미했던 것 같고 좋은 멘토님들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기사님들에게 조언도 굉장히 많이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건강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어서 좋은 자산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성장해 나가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다양한 서브컬처 문화를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좀 더 다양한 즐거움과 문화적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델 핏에 맞춰져 있는 의류가 아닌 내 몸에 맞춘 핏의 의류를 입게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약국과 환자를 연결하여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제 먹거리에는 배달이 있었고 장자리에는 양자가 있었습니다. 볼거리에는 제 예반이 U300 프로그램은 희망입니다. 한약이다.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아시스이다. 대표님들 이번에 엑셀러레이팅 진행하는 동안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투자자분들 앞에서 피칭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두렵고 불편한 일이잖아요. 그 경험들을 연습을 할 수 있는 기간이었고 그 허들을 넘으면서 내적 성장, 외부로부터의 여러 가지의 성장들 내재화시키시는 그런 여정이 되시길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은 충실히 열심히 하셨지만 캐습을 넘어서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분히 좋은 성과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을 때 하늘에 있는 북두칠성을 찾아가면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것처럼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무엇보다 그 고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고객의 보이스에 집중하면서 사업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사업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2021 학생 창업 유망팀 300 전반기 후속 엑셀러레이팅 성과 발표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5개의 스타트업 기업을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우리 너무도 수고해주신 5개의 기업 대표님들과 우리 심사위원분들께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나마 따뜻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준비해주신 5개의 기업 모두 다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요. 오늘 또 어떻게 들어주셨는지 우리 심사위원분들의 평가도 궁금합니다. 대표에서 심사 총평에는 NH증권 프라이빗뱅킹 서재영 상무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정말로 우리 한국의 미래를 보는 느낌도 있습니다. 최근에 창업이 정말로 좋은 기회입니다. 과거에는 돈이 있어야 창업하고 공장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제조업이나 여러 가지 자산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돈은 많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와중에서도 오늘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온 5개 기업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아이디어도 좋았고요. 전반적으로 열정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뭐 제주도 같은 데 관광하는 회사 그다음에 저기 비대면 그다음에 신체 측정 이런 거 다 아이디어가 다 괜찮았는데 마지막에 한 것도 아이디어 좋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실행을 잘할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좀 더 구체화해서 만약에 이제 사업할 때 어려움이 많겠지만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 더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
한국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괜찮았고 또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온라인 Q&A 세션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10만 원 상품권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퀴즈 이벤트 진행 시작할 테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 더보기에 있는 퀴즈 이벤트 개인정보 구글 폼에 정답과 개인정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네, 2021 학생 창업 유망팀 300 페스티벌은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과 이곳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빈칸에 해당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채팅창 올려주세요. 자, 다음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네, 2021 학생 창업 유망팀 300 전반기 후속 엑셀러레이팅 운영사는 어디일까요? 자, 지금 열심히 남겨주고 계시죠? 구글 폼에 정답과 개인정보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또 쉬지 않고 발표를 해주신 스타트업 대표님들과 함께 온라인 Q&A 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아까 잠깐 들어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한 점 남겨주셨더라고요. 네, 그분들의 또 궁금한 점 해결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뮤즐리 신유혁 대표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1년 후 직면하게 될 가장 큰 기술적 문제가 어떤 부분이라고 혹시 예상하시나요? 유저들 증가에 따른 이제 서버 부하나 이제 관련 데이터들의 이제 꼬임 현상이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서버 부하 분산에 관련된 모든 전문 인력들을 이제 회사 내부 또는 회사 외부 전부 다 이제 보유하고 있으며 이제 내부 개발 서버와 이제 외부 개발 서버 전부 다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서버를 구축을 하여서 그런 문제는 조금 제거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캐시플러스 질문 드릴게요. 고객 접촉부터 계약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계신지 어떤 경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일단 일반 플랫폼이랑 똑같이 고객이 모인다라는 이제 과정을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달의 민족이든 양방향 플랫폼이 마케팅을 해서 고객을 모으는 방식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로세스 자체는 사용자들은 저희 앱만 설치만 하면은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고, 광고주들 또한 광고 문의를 통해서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MSMC 질문 드릴게요. 혹시 특허나 독점 기술을 보유하고 계신지 궁금하다고 하셨네요. 일단 저희가 그 디자인권 특허를 제외하고 기술적인 특허는 아직 없는데요.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장의 진입 장벽이 되게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공장과의 관계 구축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기술적인 기반들이 다 저희들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의류 브랜드의 특성상 가장 먼저 움직였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좀 저희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어느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우리 에반 대표님께 여쭤봅니다. 어느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네. 지금 예상은 뭐 두 가지 트랙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은 지금은 제주도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고, 제주도 시장에서 가장 좀 효율적인 방식의 어떤 모델을 검증해 나갈 것 같고요. 두 가지 트랙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국내 다양한 도시들로 확장하는 방향,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면 약간 아일랜드의 이름에 맞게 좀 해외의 유명 관광지를 위주로 좀 확장하는, 그렇게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저희가 이제 뭐 만들어 가면 생각해 볼 텐데, 두 가지 중에 어떤 방향으로 먼저 성장을 할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디버디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해결해야 할 법적인 규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1차적으로는 원격 처방에 관한 이슈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그나마 뭐 다른 영역에 비해서 뭐 좀 그나마 좀 점진적으로
급진적으로 좀 논의가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은 원격 처방이 가장 먼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채팅창으로 정말 많은 질문들이 왔어요. 자, 제가 중간중간 골라가지고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신 질문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시플러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면서도 참신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실증 특례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특례 종료 시점과 이후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종류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일단 규제 기간은 2023년 이제 2년간 실증 특례를 저희가 받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지금 저희가 산자부랑 행안부에다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나 그리고 경제적인 효율 같은 것을 저희가 측정을 해서 그 다음 실증 특례 때 이게 위해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존의 스티커에 차량에 스티커 다 붙이시니까 이미 그거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인증하면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뮤즐리에게 질문이 왔어요. 결국 서버컬처라는 것은 메인스트림을 차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이 부분을 모르는 신규 고객의 경우 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고객 유치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저희는 일단 이런 일본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 국내에 존재하다는 거를 저희도 충분히 염려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업을 토대로 서브컬처 매니아들이 활동하는 무대 자체가 긍정적이고 이제 또 다른 활기찬 희망 다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건전한 문화로 이제 인식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러한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고객들에게 마케팅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고급화 전략을 토대로 이러한 문화도 있다라는 것을 널리 퍼뜨려 나갈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채팅창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하신 점 남겨주셨던 부분 Q&A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증을 조금 해결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대표님들 많이 긴장하셨는데 대답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메디버디입니다. 네, 메디버디 서비스 약사협회나 약국, 약사와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야기하거나 의약품 구매에 예상되는 불편함은 혹시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배송 같은 부분은 저희도 이제 약사회 여러 관계자분들이랑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약사회 같은 경우는 배송은 굉장히 좀 많이 그래도 반대를 좀 하시는 편인데 원격 처방 같은 부분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희의 비전 자체가 어떻게 상생하는 약국과 상생하는 기업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약품을 구매할 때 이제 어려운 점은 아까도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인데 원격 처방 시스템에서는 약을 구매하러 갔는데 해당 약국에 약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Q&A 시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에반 질문 드릴게요. 위치 기반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네. 사실 법적인 부분은 저희가 아직은 뭐 크게 고려하지 않고 기존의 어플리케이션들을 보면 뭐 야놀자나 뭐 여기어때 같은 기존 다른 오토 서비스들이 그냥 어플리케이션 시작하기 전에 물어보거든요. 위치 정보 뭐 동의하십니까? 그 정도로 저희가 해결하려고 하고 다른 문제가 있는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혹시 다른 걸리는 문제가 있으면은 댓글로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문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MSMC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더라도 최소 제작 규모가 있을 텐데 체형별 사이즈, 분포별 가격, 뭐 체형별로 사이즈별, 분포별 가격을 차등을 두는지 네, 궁금을 하고요. 만약 사이즈별로 마진이 다르게 되면 결국에 기존 업체들과 같이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네,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일단 저희가 대량 생산 경험도 있는 브랜드이고 이제는 그 맞춤 제작을 용기 있게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도 그런 MOQ가 없어요. 최소 수량 제한 같은 게 없고 어차피 주문을 한 건 받으면 저희가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서 제작까지 해서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 그 수량별 단가도 이제 그 다름이 없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만들어 보면서 가격이 이제 비즈니스가 되는 가격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계속 테스트를 해봤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몇 가지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플러스 네, 질문입니다. 이동거리 및 운행 시간에 대한 데이터 추적은 모바일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인지 만일 그렇다면 GPS 조작을 통한 위변조에 대한 대응책은 혹시 있으신지 궁금하대요. 네. 일단 모바일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위변조 관련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뷰징이라든지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모든 플랫폼이 신뢰를 기반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사용자의 데이터를 신뢰하냐 그 선을 정하고 그리고 저희가 다양한 이벤트들을 통해서 참여도를 분석을 해서 그 어뷰징을 방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이 굉장히 날카롭죠? 네. 질문이 어렵고 좀 깜짝깜짝 놀라시는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그래서 쉬운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뮤질리 네, 질문 먼저 드려볼게요. 자, 뮤질리는 매니아들이 원하는 시장을 어떻게 잘 캐치해낼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팀이 전부 다 매니아들입니다. 저희 팀원들 중에서 모 게임 회사에 1,000만 원 이상을 지는 팀원들도 있고 애니메이션을 보기 위해서 10시간 가까이를 애니메이션만 본 팀원들도 있고 그러한 이제 다양한 매니아들의 팀원들이 모여서 각 분야들의 매니아들이 모여 각 분야에 맞는 이제 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었고 그러한 매니아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게 음악이라고 판단을 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음악으로 시작해서 그러한 매니아들이 원하는 시장을 개척해 나가서 매니아들이 원하는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즐기시는 분들이 네, 함께 모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역시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위즐리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 네, 남겨주셨어요. 자, 다음은요. 캐시플러스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에 대한 심의 여부는 어떠한 기준으로 진행되는지 외부 자문 등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남겨주셨어요. 네네.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저희가 그 광고 콘텐츠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는 인력을 두고 그리고 그 이외에는 저희가 뭐 신미성이라든지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진행을 5개 광고물법에 기본적으로 이제 기조를 해서 나머지는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깜짝 놀라셨어요. 자, 계속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MSMC 질문입니다. 네, 일정 수준 이상의 플랫폼이 형성된다면 유효한 비즈니스 모델 같은데 타겟하고 있는 시장에 이미 막강한 경쟁자가 존재하고 있어 해당 수준까지 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금 조달이나 경쟁 우위 등 전략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일단 그 막강한 그 경쟁자라고 하는 브랜드가 사실 매년 적자를 몇십억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한 장도 못 팔아서 일단 그분들보다는 이제 손해를 안 보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의류 브랜드가 망하는 90% 이유가 사실 재고 문제거든요. 그때 만들었던 거를 해소를 못하면 이제 악순환이 시작이 돼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설비들을 가지고 있고 재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역시 걱정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에반. 네,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류의 질문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트리플과 같은 경쟁 서비스 업체가 이미 있습니다. 뭐 비슷한 서비스로 보여집니다. 라고 하는데요. 혹시 더 나은 서비스 뭐 어떤 게 있으실지, 경쟁하실 것인지, 그리고 제주 지역 이외에도 사업을 서울 지역으로 확장하실 생각 있으신지 이런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네. 우선은 발표 때 데이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지금 트리플이나 뭐 와그나 다른 모바일 서비스를 보면요, 제주도에 있는 놀거리 데이터들이 30%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에서 80%에 가까운 다양한 놀 수 있는 정보들이 지금 취급이 안 되고 있다는 건데, 그거는 결국 그 서비스와 저희 서비스의 방향성이 좀 달라서거든요. 예약이 가능하게 해줘서 좀 미리 사전에 예약하는 여행객들을 잡겠다라는 게 그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모델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라스트 미니 유저, 뭐 쉽게 예를 들면 데일리 호텔이랑 야놀자 정도의 관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좀 라스트 미니 유저를 좀 타겟팅하면서 좀 이 시장을 좀 키워 가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메디버디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자, 메디버디, 실제 고객이 사용하는 부분은 편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약국 입장에서는 주변 약국 중에 특정 약국이 독점할 수도 있는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솔루션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신가요? 사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만약에 지금은 저희가 이제 약국이 해당 지역에서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뭐 우려를 안 하도 되는 부분이지만 향후에도 분명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규제로 들어야 된다고 또 생각하는 부분인데, 일단 원격으로 처방을 받거나 할 때 사실 그 처방전 수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법적으로도.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가능하면 근거리, 나한테서 가까운 약국 위주로 좀 추천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훅 건너뛸 거예요. 네, 우리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유질리 대표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컬처 음원은 현재 불법 다운로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식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이 출시가 된다면 불법 다운로더들이 정식 사이트 구매 회원으로 넘어올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네. 해당 부분을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용자들을 어떻게 하면 저희들 쪽으로 가져올 수 있을지를 저희가 많이 연구를 하고 많은 이벤트를 기획을 했는데, 결국은 그런 사용자들이 원하는 것은 값싼 가격에 질 좋은 음질을 원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FLAC 원본 음원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요금제를 타사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책정을 하고, 해당 데이터들을 이제 조금 더 다양하게 정리를 해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만큼 좀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들이 정말 날카로운 질문들 때문에 숨 돌릴 틈이 없이 지금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신 질문 이외에 또 대표님들께서 실제 여러분들께,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뭐 어필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말씀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순서대로 할까요? 아니면 저쪽 메디버디 대표님부터 할까요? 네,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짧고 굵게 플랫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쪽 카메라 보시고요. 얘기하시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해 주실까요? 저희도 많은 서브컬처 문화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화들을 배척하고 그렇게 발전을 못하게 한다면 결국은 그 문화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저희들은 이러한 문화를 더 이상 즐길 수 없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문화가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재밌게 즐기면 좋겠다는 상상을 가지고 저희는 서브컬처 한 줄기 빛이 내리라는 스케줄을 잡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상 속에서 새롭게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존에 단순히 이동 수단이었던 차량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기업 광고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회적 캠페인 등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으로써 되게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어떤 일상 속 경험을 쇄신하는 거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것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SMC고요. 제가 전개하고 있는 브랜드는 선셋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썬데이 투 세러데이, 일주일 내내 편안하고 좋은 옷을 입자라는 취지로 이름을 지었고, 이제 그 sunset.kr로 접속을 하시면 이제 유료 테스터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템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궁금증이 있으셨던 분들은 참여를 해서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맞춤 제작이다 보니까 비싸지 않을까, 아니면 싼 가격을 만들기 위해서 품질이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그렇지 않고 만족스러운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스타트업이니까 한번 믿고 경험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뭐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우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우선 20, 30대 남자들이 모이면 PC방 가고요. 또 20, 30대 여성들이 모이면은 다 카페를 갑니다. 근데 사실 그게 그런 정보밖에 몰라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주위에 정말 수많은 새로운 할거리들이 많은데, 놀거리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좀 잘 알려주면 지금의 형태처럼 뭐 커뮤니티 안에서만 그게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좀 다양한 활동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잘 놀게 될 거다, 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 서비스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일단 첫 번째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이제 의약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좀 깨고 환자분들에게 어느 정도 정보를 공유해서 거기서 나온 이익을 환자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게 저희 일단 1차적인 목표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질문에도 나왔지만 저희는 약국과 상생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약국과 상생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어떻게 하면 약사님들이 좀 더 상생해서 직능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저도 굉장히 약대생으로서 고민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온라인으로 그리고 약국을 옮길 수 있을까, 그리고 약사의 직능을 확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5개의 대표님들, 5개 팀 대표님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 잘 보고 계신가요? 이번 성과 유치에는요, 2021 학생 창업 유망팀 300 페스티벌의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발된 학생 창업팀 중에서 사업 아이템을 여러분들이 직접 평가해 주시는 직접 모의 투자 대회 국민평가단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 중에나 방송이 끝난 후에도 우리 국민평가단으로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질의응답 시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카로운 질문들이 더 많아요. 계속 있어요. 네, 우리 대표님들 긴장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힘드신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으시다고 하시네요. 자, 계속 이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우리 메디버디 질문입니다. 네, 서비스를 보니까 규칙적으로 먹는 약에 한정된 것 같습니다. 직접 환자의 상태를 보고 약을 주는 과정에 대한 솔루션은 있으신가요? 규칙적인 약에 한정된 거라면 배송 시스템 개선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점이라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재처방 형태에서 사실 저희가 일단 집중하고 있는 부분도 맞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배송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규제적으로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전략을 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 물론 단순 재처방이 아니라 그냥 의약품을 단순하게 구매하는, 그러니까 고도의 진료나 진단이 필요하지 않는 질환들, 예를 들어 뭐 탈모라든지 뭐 성기능 그런 강화제 또는 뭐 다이어트 뭐 이런 관련된 부분 플러스로 또 단순 방광염, 지렴 또는 피임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는 좀
구상을 하고 있는 바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으로는 우리 마지막 질문입니다. 에반. 네, 대표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어디든 놀거리 정보들이 50가지 정도를 제공해 주신다고 하던데요. 놀거리 정보의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피칭할 때도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사용자가 원하는 장소에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인지 궁금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우선 뭐 굉장히 질이 높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데이터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질 높은 어떤 놀거리 정보를 지금 취급하고 있는 것들이 기존 서비스인데 사실 대형 좀 영세 업체들이 아닌 대형 서비스 업체들이 그런 데이터나 좀 그런 정보들을 많이 제공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주도를 이렇게 둘러보면 뭐 모든 지역에서 그렇겠다만 생각보다 영세 업체임에도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직접 찾아다니면서 발굴하고 저희가 지역별로 좀 큐레이션 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지금 함께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질의응답 시간 맞춰보도록 하고요. 질의응답 시간 마칠 때 우리 대표님들 오늘 발표하실 때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욕심이 있다면 몇 등 하고 싶으신지 이런 것도 살짝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경쟁자네요. 네, 소감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진행하면서 매우 날카로운 질문들이 들어오셔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다짐을 하게 되었고요. 뭐 저는 등수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네, 등수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행사 먼저 이렇게 준비하면서 너무 조금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진행하고 나니까는 좋은 피드백 너무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사업에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등수도 한번 예상해 보라고 하셨는데 저희 서비스가 뭐 사용자들에게 많은 베네핏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1등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오늘 이렇게 크게 준비된 행사인지는 모르고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이제 막 유튜브에서 300분이 넘게 보시고 이래서 갑자기 긴장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많은 창업이라는 게 별로 사람들한테 관심을 못 받으면서 외롭게 해 왔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으면서 피드백을 받으니까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위 같은 경우는 다들 너무 잘하시고 자력으로 잘 하고 계셔서 제가 1등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뭐 유튜브 이렇게 댓글들을 쭉 봤는데 질문들을 굉장히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이제 다시 회사로 돌아가서 생각할 만한 거리들을 많이 던져주신 것 같고 그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어차피 노는 건 음주가무가 최고다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공감을 하고 음주가무를 즐기시는 분들도 저희 서비스에 와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대, 관심 이렇게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등수는 뭐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1등 하고 싶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초입니다. 네, 저도 굉장히 오늘 뜻깊은 자리여서 되게 좋았고요. 일단 저희 팀도 뭐 여러 가지 이게 이슈도 많은 문제고 뭐 우려한 바도 많고 규제도 많은 산업인데 저희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약국의 그런 미래를 그리면서 나아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사실 저도 등수보다는 저희가 이 이후에 얼마나 많은 투자 제안이 들어오는지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등수보다도 많은 투자 유치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뭐 그러니까 투자사 여러분들 좀 좋게 봐주시고 또 추후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희 나노맨제스 측 통해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언제든 바로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투자사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5분 대표님들께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많은 시간 준비를 하셨을 거고요.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뭐 PT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발표하시는 순서까지도 너무도 많이 떨렸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식적인 순서는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심사 결과는요. 여기에 계신 심사위원 5분, 소개해드린 5분 심사 점수 70%와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투자자분들 IR 의향서를 사전에 나눠드렸습니다. 저희가 취합한 결과의 30%를 합해서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5개의 기업 모두 너무도 고생 많으셨고 여기까지 올라와 주셨기 때문에 모든 기업에게 상은 주어집니다. 자, 1등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등은 베스트 피칭상, 2등 베스트 혁신상, 3등 베스트 밸류 체인상, 4등 베스트 비즈니스 모델상, 5등 베스트 챌린저상, 이렇게 해서 5개의 팀 모두 다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당연히 받으셔야겠죠. 너무도 고생 많으셨으니까요. 자, 심사 결과는요. 16일 홈페이지와 개별 유선을 통해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식적인 행사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가장 많이 기다려 오셨죠. 자,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려 오셨던 댓글 이벤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품으로 지금 보이시는 여기 있어요. 1등 최신형 아이패드 프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등 2등은 에어팟 프로. 그리고 역시 한 분께 3등은요. 인스탁스 패키지 너무 예쁘죠? 패키지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요. 오늘 IR 피칭 발표를 한 5개 스타트업 심사 순위 결과를 예측해 주시는 겁니다. 예측해서 8월 15일 자정까지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유튜브 닉네임을 포함해 추첨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글 폼에다가 구글 폼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5개의 스타트업 팀 심사 결과를 순위별로 해서 여러분 예측을 해서 8월 15일 자정까지입니다. 15일 자정까지 유튜브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첨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구글 폼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측 순위별 점수를 부여해서 합한 점수로 등수를 정하게 됩니다. 동점자가 나올 경우에는요. 추첨을 통해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자, 1위는 40점, 2위는 30점, 3위는 20점씩 점수를 획득하게 되고요. 선정되신 분들은 8월 17일에 창업유망팀 300 페스티벌 홈페이지와 개별 유선으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요. 영상 설명란 더보기 누르시면 밑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다시 한번 기다리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 다시 보기가 바로 가능합니다. 과연 어느 팀이 1등을 할지 각 팀의 발표 내용 다시 한번 여러분 찬찬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아나운서 김주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